자, 여러 가지 인수분해 공식인데 여러 가지지. 이 말의 의미는 뭐지?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 가지는 앞에 있는 건 다른 거지. 쉽게 말하면 물론 공통인수도 하고 곱셈공식 쓸 텐데 자, 이렇게 쓸까? 바로 공통인수나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낯선 식일 때 우린 이거를 여러 가지 인수분해 공식으로 해결합니다. 다시 물어볼게. 인수분해는 뭐 하는 거라고? 모든 인수들을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 하냐 그랬더니 치환을 한대. 치환하는 건 뭘까요? 공통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묶는 거죠. 그리고 그 공통을 묶어내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고 익숙한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보니까 x-2, x-2가 공통으로 모양이 똑같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서 잘 볼까요? x-a를 대문자 a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 그러면 원래 있던 식은 복잡해 보였는데 이렇게 치환을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식이 나왔고 지금 보니까 자 마이너스 18과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8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6 곱하기 3이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다음까지 인수분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다 안 끝난 거다? 아니죠. 자 이렇게 보면서 여기 써 있네요. 반드시 치환한 문자를 원래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문자로 돌린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원래 A가 있었던 게 아니라 A가 X-2였으니까 A 대신에 X-2, X-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곱으로 되어 있는 인수분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기억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되도록 치환한 식을 써봐야겠지만 차츰 익숙해지면 치환은 되도록 머릿속으로 한다. 어떻게 되면 익숙해지지 않으면 뭐 한다? 손으로 한다. 손으로 하면 실수가 적은데 괜히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할게. 깝을 하면 안 돼. 깝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죠. 말 그대로 복잡해요. 자 그러면 일단 복잡한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할까? 바로 쉽게 얘기할게요. 바로 공식이 적용될 수가 없겠지. 자 그러면 케이스로 나눠보니까 일단 항이 4개래. 오 많지. 그러면 2개로 묶는 경우가 있고요. 자 앞으로 잠깐 넘길게요. 4개일 때 어떻게 묶어요? 4개인데 3개 1개로 묶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일단 언제 쓰고 언제 쓰는지 알겠어요? 저도 몰라요. 언제 쓰는 거죠?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시면 자 항이 4개인 경우 2개 묶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문제 보니까 일단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첫 번째 단추가 뭐죠? 어떤 경우든 공통 인수로 묶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보니까 자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든 묶어내고 싶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묶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자 요거랑 요렇게 2개랑 묶어볼 건데 어떻게 묶냐면 a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쓰고요. 자 뒤에 걸 보니까 b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 그러면 b로 묶어내면 a 플러스 c라고 쓰죠 일단. 자 그랬더니 여기를 보니까 이때는 공식 써지네. 어떻게? a 마이너스 c, a 플러스 c 됐어요. 합차. 그 다음에 b가 되고 a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요거랑 공통이네. 그럼 공통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묶어내면 a 플러스 이렇게 묶어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a 마이너스 c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고 이렇게 묶이는데 당연히 가운데 뭔가 했더니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럼 끝났네. 그럼 어떻게? 여기는 a 플러스 c가 되고 여기는 a 마이너스 c 플러스 b가 이렇게 되네요. 곱을 연결되네요. 끝.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3개, 2개인데,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3개, 2개로 할까 했더니, 여기 밑에 이렇게 써있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3개 항과, 그 다음에 뭐 한다?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뭔가 했더니, 뭐 있나요? 완전 제곱식 될 수 있는 거? 자, 여기에 보니까, 요거, 이만큼 볼까요? 이만큼? 자, 그러면 9x 제곱인데, 자, 제곱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y의 제곱 마이너스 2 yz 플러스 z 제곱 되니까 요게 뭐가 되니? 완전 제곱식이 되네. 그런데 9x는 뭐냐 그랬더니 3x 전체의 제곱이고, 자, 오른쪽 건 y 마이너스 z의 제곱이니까 제곱이고 차니까 우리는 합을 나타내면 3x랑 y 마이너스 z의 요거의 합하고, 자, 뒤에 게 중요해요. 3x랑 자 마이너스고요. 여기 마이너스 넣어주고 여기 y 마이너스 z 해주고 이렇게 묶이네요. 자, 어차피 가로 앞에 플러스는 그냥 써도 되니까 3x 플러스 y 마이너스 z라고 쓰고요. z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는 이렇게 분배되니까 3x 마이너스 y 마마 뿌리니까 z 이렇게 되겠죠. 결국 곱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보이냐? 센스가 좀 필요한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시 하나 할까요? 별표시 하나 하시죠. 5개 이상은 보통 요렇게 풀죠. 5개 이상의 식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한다? 한 문자로 정리한다. 정리는 어떻게 할까? 물은 어떻게 내려요? 위에서 아래 내리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뭐라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항이 5개인 경우는 너무 많잖아, 짝짓기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문자로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그리고 그 차수가 모두 같을 때는 어느 문자랑 상관이 없대. 그리고 한 다음에 어떻게? 정리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내림 차순으로. 차수가 점점점 낮아지도록.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문자가 x가 있고요. y가 있고요. 끝났네요. 근데 x는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차고 y 제일 차수가 높은 게 2차니까 이때는 x로 정리하든 y 정리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차수가 낮은 문자가 같네 어차피. 그러면 그냥 우리가 편에서 x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x제곱은 하나 있고요. 자, 플러스 여기 x가 있고 여기 x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x로 묶어내면 3y가 되고 x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7y. 왜? x 끝났으니까 y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 이렇게 쓰죠. 그래서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1차식 상수항이야. 근데 기억하세요. 요거는 반드시, 자, 상수항은 자, 반드시 뭐가 된다? 인수분해됩니다. 알겠습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없어요. 자, 그럼 요건 정리하고 보니까 이렇게 쓸까요? 2하고 1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뭘 곱하면 될까? 3하고 2네요.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요건 뭐가 돼? 2y 마이너스 3하고 y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x하고 이건 상수항의 개수죠. 자, 그럼 우리가 곱해서 요게 나오면 되겠네.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는 1이고 자, 여기 상수항의 개수인데 여기에 보니까 뭐야? 3y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네. 그럼 이렇게 쓸까요? 2y 마이너스 3하고 y 마이너스 2 해주죠. 그러면 요렇게 곱했더니 1창의 개수가 되나요?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저 밑에 요렇게 쓸게요. 좀 좁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가끔씩 쓰는데 여러분은 그냥 같이 쓰셔도 되고요. 그 꼭 글씨를 깨끗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알아볼 수 있게 쓰세요. x 앞에 있는 개수는 x 앞에 있는 개수는 x. 왜? 1이니까 뒤에 요 상수 그냥 써주면 되겠네. 자, 그럼 뭐죠? 2y-3 여기는 y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결국 뭐가 됐어? 곱하기 연결된 인수분해가 됐네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건 계속 쓰일 거니까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의 값을 구할 거야, 숫자를. 근데 이거는 공식을 이용한데 합차인데 이렇게 써요. 이건 요것만 쓰고 끝낼게요. 숫자를 뭘로 본다? 문자처럼 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적용하시면 되고, 요건 깊이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센스에 따라서, 자, 요것만 예를 하나 든다면 100일은 100 더하기 1이고 100일은 101에서 자 보세요. 이거 100일을 문자로 보고 99를 문자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냥 제곱해서 빼는 것보다 요게 계산하기가 좀 더 쉬우니까 이렇게 구하자라는 얘기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건데 그것도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문자처럼 바라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